지금 오시는 분이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뭐 대단한 분이죠. 실제로 뵌 적 있지 않으세요? 전 뵌 적 있죠. 저는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써주신 작품의 주인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대단했지만 지금 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민이라고 합니다. 처음 뵈세요? 예, 처음이에요. 아, 예.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잠깐 앉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장르 드라마는 김은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대체 불가 월클 작가 김은희 작가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시그널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그때도 막 김은희 작가님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또 킹덤이 또 대박이 나면서 지금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떨려 죽겠네. 예? 떨리세요? 예, 너무 떨려 죽겠어요. 왜요? 아, 옆에 유재석 씨도 계시고, 예. 조세호 씨도 계시고. 네. 카메라 너무 많고. 카메라 몇 개 뺄까요? 괜찮습니다. 조섭이 그럴 수 있어요? 못하는데 그냥. 빼려면 자기 거 빼야 될 걸? 제 거요? 그러면 좀 있어주세요. 있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이게 사실 매년 올해의 그 인물을 선정하는 그 남성 잡지 9년 만에 여성 인물로 우리 김은희 작가님이 뽑히셨어요. 야, 이게 또 일단은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그 김은희 작가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야, 감사합니다. 올해 좋은 일이 진짜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그죠, 예.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제가 유재석의 말을 잘랐어. 아니 뭐 멱살도 잡으셔도 됩니다. 역사 잡으셔도 돼요. 멱살 잡으셔도 예. 괜찮습니다. 꺼져 해도 됩니다. 꺼져. 뭐. 꺼져 하면 제가 그냥 꺼질게요. 네. 자, 일단 서서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2016년에 무한상사 이후에 4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요. 最初はみんな事故か過労死だと思いました。しかし 바보처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유명한 작가님이셨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 세계 이제 K 좀비 열풍을 일으킨 킹덤 이후에 월클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뭐 똑같이 작업실에서 계속 그러세요? 작업하고, 예.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작가님? 저는 사실은 거의 작업실에만 있고,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 찾아봐요. 그런 것들 많은 거예요. 욕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그때부터 조금 보긴 보는데 또 이게 또 인터넷 사평을 잘 못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뭐 들어가봤자 기사 검색 정도밖에 못해요. 뭐 그냥 블로그 그런 거. 그 정도? 예,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면 다 하시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그럼 꽤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정리할게요. 생각보다 작가님은 모르셨지만 꽤 많이 반응 찾아봤다. 잘 많이 찾아봤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작가님이 좀 킹덤 전후로 이렇게 좀 내 삶이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근데 진짜 정말 전 똑같거든요. 똑같이 계속 작업실에서 계속 작업하고 막 그런데 장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장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아니, 저희 남편이. 와,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배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배역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배역이 예, 진짜. 예. 그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네.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가끔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요. 근데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뭐 예. 이상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항준이 형 한번 조만간 한번 만나 뵈야겠네. 네. 항준이 형 한번 만나 뵈야겠어요. 예. 와인바 가세요? 네? 와인바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가시겠구나. 진짜. 연락만 주시면 저야 뭐. 우연치 않게 이제 코로나와 전염병 소재가 겹쳐서 이게 뭐 좀 예견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예견하기가 힘든 게 저희가 오픈된 게 올해 3월이었나?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그 전에 거의 한 2년 전부터 이걸 대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게 비교된다는 게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킹덤은
2011년쯤에 제가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부터 이런 드라마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 하고 2011년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제작 환경이 일단 좀비는 목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좀 공중파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쵸. 그 보니 그러네요, 이게. 좀. 예, 그래서 게다가 이게 사극에 좀비까지 나오면 이게 미술비라든지 좀 제작비가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플릭스라고 네. 어떤 그분이랑 만나면서 플릭스에선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또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사건의 부검은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자가 잡히고 그래? 예, 이게 뭐 한마디로 이제 김은희표 장르물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뭐 굉장히 좀 그 장르물을 굉장히 좀 이어서 많이 하셨어요. 그 좀 네.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근데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그 얘기가 결국에 장르물이다 보니까 제가 또 네. 좋아하는 게 장르물이에요. 아, 진짜? 제가 그쵸.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동안 이게 이제 작가님이 집필한 드라마들을 훑어보면은 이제 사인이 국가수 배경이고 유령이 사이버 수사대, 시그널이 이제 미제 사건, 킹덤이 조선 좀비물. 저희가 이제 국가수 또 갔다 그렇죠. 왔잖아요. 예. 이거 저희 이거 봤습니다. 이거 좀 보셨습니까? 봤죠. 어떠셨어요? 좀 드라마 집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국가수평을 봤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산 얘기를 쓰고 있어서 네. 맞아. 지리산 예, 그 지리산 얘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근데 왜 되게 웃기더라고요 진짜 이 퀴즈. 왜?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작가님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되게 네. 교양적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웃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네. 저희는 일단 그 웃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교양, 감동, 뭐 추억, 그쵸, 이야기 다 예, 예. 해가. 네. 네. 그러니까 주실 수 너무 웃기더라고요. 정말요? 네. 혹시 그 지리산 작품에 혹시 뭐 저 자리 하나 있으면 안 그래도 뭐 웃긴 드라마가 아니라서. 저는 뭐 부끄럽습니다만. 예? 혹시 그냥 너무 그냥 개인적인 예. 질문인데 지리산은 캐스팅이 다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공석이 저는 캐스팅에 별로 관여를 안 했고. 그러시구나. 조셉이 왜냐면 또 저기 별은 내 가슴에라고 뭐좀 진짜요? 네. 그 별에서 온 그대 제가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입니다. 그건 저 안재욱 씨 작품. 어린이. 네, 저는 전국은 이제 날이 좀 쌀쌀한 것 같아서 핀란드 가서 사우나나 하고 올까 해? 혹시 그냥 지리산은 그러면 어떤 장르고요? 지리산도 뭐 미스테리가 있긴 있는데 작년도쯤에 이 지리산 기획할 때 되게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일도 좀 있었고 되게 지쳐 있었다가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을 살리는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좀 그러니까 늘상 그 좀 작품에서 좀 많이 그쵸 많이 죽이잖아요. 많이들,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 이제 지리산이라는 걸 하고 싶고 거기에 광활한 자연, 뭐 약간 그런 것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뭐 그랬는데 실제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장르물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게 그럼 지리산. 이번 지리산은 그런 의도로 좀 시작을 하셨는데 좀 네. 또 뭐 많이들 주고 나갑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뭐 작품을 보기 전입니다만 또 뭔가 진행하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지리산.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아니. 지리산이라뇨? 저도 모르게, 여기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니. 저도 모르게, 조셉. 네. 저도 모르게 성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이게 그 킹덤이어서 주지훈 씨가 또 함께하네요. 예. 뭐 워낙 킹덤 때 호흡도 되게 잘 맞았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사극이랑 현대극이잖아요. 네네.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예, 또 그 외에 또 누가 어떤 분들이 좀 나오시나요? 전지현 씨가 그다음에 주인공이시고, 예, 전천 씨가 또 나오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되게 약간 오정세 씨, 오정세 씨. 야. 그리고 성동일 씨, 그리고 조한철 씨, 뭐 전석구 씨, 뭐 아까는 캐스팅에 관여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전 주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작가님이 뭐 좀 아이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감독님이라. 아니 저 사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김은희 작가님의 세계에 혹시라도 저나 유재석 씨가 캐스팅이 된다면 근데 제 드라마는 진짜 죽거나 죽이거나거든요. 저 죽이면 잘 그러니까 당해요.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 정도 좋겠네. 등산객 그죠? 등산객도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 그 좀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이 작가님의 드라마가 좀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 그것과 싸우는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작가님이 그리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거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백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다시 나옵니다. 난 다르다. 난 이들을 버리고 간 이들과도 다르고 해원 조씨와도 다르다. 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떤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나 그러니까 맘만 먹는다면 그분들 더 위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라도 있지 않을까. 자,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 유가족들은 어떻겠냐?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은 바다 같을 거다. 아니 그 이제 사인 때 그 대본이 처음엔 퇴짜를 맞았어요? 이게요? 저는 대본 퇴짜 맞은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인은 대본이 퇴짜 맞았다기보다 그 전에 있었던 위길발 풍년빌라라는 대본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남편이 감수를 하고 조현탁 감독님이라고 지금 스카이캐슬 연출하셨던 그분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쓰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한숨만 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재미가 없다고. 대본이. 그래서 야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으로는. 진짜. 일부부터 계속 꾸역꾸역 쓰긴 썼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칭찬을 떠나서 이젠 정말 작가를 그만둬야 되나 정도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게 12분가를 딱 썼는데 정말 저희 남편 장항준 감독님이랑 조현탁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 대본은 손댈 데가 없는 대본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그나마라도 좀 봐줄 만한 대본을 쓴 거지. 그전에는 정말 제가 봐도 되게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의 또 이런 멋진 그러니까 작품들이 또 나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풍년빌라라는 작품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그때 사인도 아마 못 썼을 것 같고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인 작가잖아요. 시인 작가에다가 장르물이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장르물을 거의 공중파에서는 보기가 힘들었고 맞아요. 게다가 부검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획안 받아보신 분들이 저녁 10시에 누가 사람 배 가르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 약간 좀 그런데 정말 너무나 진짜 운이 좋게 진짜 입봉을 한 건데 그때 뭐 속된 말로 빵꾸 났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 준비하던 어떤 그 작품이 작품이 빠그러지면서. 하나가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이동이 됐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 시간이 시간이 빈 비었을 거예요. 때. 네, 시간이 비었는데 또 거기다가 박신양 선배님이 너무 고맙게도 그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정말 땜빵으로 들어가게 된 작품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인이 잘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게 뭐야 했던 분들의 반응이
내가 하자 그랬잖아. 다 원래 그래요. 원래 다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예. 저도 저 키웠던 감독님이 꽤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뭐 어디 가면은 아 재석이 잘 지내지? 아 그만큼 친하면 직접 전화하면 되지 나한테 그 안부 좀 전해줘 그러면. 장르물과 멜로 뭐 둘 다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혹시 김은희 작가님은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근데 다들 작가들 만나고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아. 지금 이 작품이 제일 어렵다. 사실 그렇긴 해요. 예. 그리고 사실 멜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에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자기 복제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고. 사실 그렇긴 하네. 김은희 작가님도 멜로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멜로로 입봉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데뷔를 멜로로 했어요? 그 영화로 입봉을 했었는데 네. 제가 영화가 2006년도였나 잘 기억하는데 그의 여름이라고 그 이병헌 씨랑 예, 예. 주연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제가 How the years ran away yesterday when I was young. So many happy songs. 부끄럽죠. 그게 많이는 뭐 그러니까 그게 제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결국에는 그런 게 사랑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으신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믿으세요? 아니 그래도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러니까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막 약간 네. 그래가지고 왕자와 공주가 만나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결혼한 것까지만으로 이야기는 끝이 그쵸? 나지.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왕자님이랑 결혼해서 그분들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쵸? 모르지. 얼마나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 뭐. 그쵸. 미녀에서도 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막 그랬을 사실 수 이거는 있는- 한 번도 사실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야 미녀와수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었죠.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건 좀 되게 무섭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로맨스 그 판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을 또 이게 존재할까에 대한 것도 좀 그쵸, 막,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뭐 막 이런 거에 약간 대한- 막 못 보면 미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장한국 네. 그러니까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뭐 몇 년 가겠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도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미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은 없다고요.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네. 여쭤보죠.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나를 얼만큼 사랑했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아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저도-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왜 그래 너무 분위기 싫어. 깨게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싫어. 이혼해. 뭐 그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의 그런 닭살스러운 어떤 이런 아우, 분위기 딱질색인 아유 거죠. 딱질색이죠. 예. 김은희 작가님하고 제가 성향이 되게 그러니까 비슷한. 보니까 약간 장르물. 네, 제가 그래서 아, 장르물 진짜 좋아해요. 정말. 예. 저 그래서 로맨스를 예. 잘 안 봐요. 근데 또 남의 얘기 듣는 건 또 좋아해요. 맞아. 그래서 누가 사귄대? 야 작가님, 서영이. 나랑 너무 비슷하시다. 그러니까. 찾았어. 아니 근데 이게 참 그 저희도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야 저거는 정말 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복선이 깔려 있다가 뭐 몇 회 지난 후에 그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엄청난 뭐 단서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야 그걸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쓰실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계속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게 딱 밤을 완전히 새야 돼요. 밤은 새지 않고 아침 7시에는 글이 안 써지는데 밤 완전히 새고 아침 새벽 한 10시 반부터 그때부터 조금 약간 생각이 뭔가 좀 많이 생각이 나요.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왜냐면 반전이라든지 그런 건 작가가 더 유리한 싸움이잖아요. 작가가 더 먼저 많이 짜놓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 언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가장 효과적일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내가 또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진짜 김우 작가랑 맨날 제가 만나면 야 우리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대본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못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상만 해도 싫은데
근데 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열심히 쓰는 거죠. 예. 혹시 작가님이 일할 때 제일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안 될 때죠. 생각이 안 날 때. 생각이 안 날 때. 예.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오늘 아침 새벽까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도 막힌 상태예요. 지금요? 예. 지리산이요? 예.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결론은 작가님이 저희가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는 그냥 잘 보는 걸로 이렇게. 각자 일 하죠 뭐. 예. 그냥 뭐 각자 다 힘든 거 다 그런 거니까. 아니 뭐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그냥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여가 시간은 뭐 하세요? 끝나고 어느 예를 들면 한식 콘서트를 되게 어렵게 하다가 끝냈다. 네. 끝내면은 같이 일하는 작가 꼬셔가지고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래서 캔맥주 같은 거 몇 잔 마시고. 보통 그 술안주로 그 고동을 몇천 개씩 드시죠? 고동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지훈 아니야 주지훈? 네? 고동, 꼬막, 네. 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많이 드실 때는 고동이 한 몇 개나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하면은 한 3kg 사나 4kg 사나 막 그런데 거의 그거를 그냥 다 먹어요. 와 3, 4kg면 이만할. 제가 고동과 꼬막의 천적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듣기로 채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데 하루에 채집할 수 있는 양보다 막 그만큼 좋아하신다고. 아니 근데 김은숙 작가님하고 또 두 분이 절친이라고. 그러니까 김우 작가가 대본 작업에 들어간 걸 알면 다들 어떻게 일하는지 알잖아요. 그냥 가끔 톡적으로 뭐 지금 어느 정도 나갔어? 그럼 몇 분 썼어? 그럼 힘들겠다. 그냥 뭐 그리고 나서 정말 시간을 어거지로라도 빼가지고 그냥 그럼 오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번개처럼. 살짝 뭐 잠깐 그쵸. 얼굴 보시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1년에 뭐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친하다는 느낌이 딱 그거를 이럴 땐 이렇겠구나 얘가. 만약에 김은숙 작가님하고 이제 김은희 작가님 두 분이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은숙이랑 김은숙 작가랑 저랑 장항준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술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저런 데서 왜 키스를 시켜? 뭐 불을 질러야지. 뭐 나는 뭐 그 김은숙 작가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숙 작가님이 이런 좋은 공을 했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장면이 좋겠다 하고 작가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범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키스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칼로 찌르고 뒤에서 칼로 찌르고 이게 앉다가 찌르고. 그죠. 너무 웃긴다. 아니 요게 얼마 전에 그 김은숙 작가님 따님하고 김은희 작가님 따님이 습작한 내용이 이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 은희랑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요즘 대본을 써. 근데 엔딩이 다 죽여야겠다네. 진짜. 그래서 이쪽 딸내미는 그런 걸 쓰고요. 우리 딸내미는 일단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재벌 인쇄예요. 고등학교에. 그건 진짜 우리가 근데 실제로도 그렇긴 해요. 김은숙 작가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 뭘 썼대는데 막 보니까 막 백마탄 왕자 나오고 장난 아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딸은 막 사람을 죽인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말에 열어서는 안 되는 책이 있고 이 책을 열면은 이 말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데 막 이런 엔딩이 책을 열면서 끝나.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막 그게 약간 내가 조금 이렇게 딸 자랑인데 해보세요. 예. 거기 소설을 써가지고 무슨 그런 청소년 상대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금상으로 이게 그 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노년을 좀 맡겨도 되겠다. 우리 딸애가 엄마 존경한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엄마가 뭐 못 놀아줘서 미안해. 뭐 같이 못 있어줘서 좀 속상하지. 그럼 아니 난 엄마가 이래서 너무 좋다고. 예, 그리고 제 드라마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그게 제일 기분이 나죠. 작가님도 좀 어떻습니까? 시청률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신경 안 쓰는 작가가 있을까요? 그죠. 작가님들도. 예를 들면 드라마 시그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 CM 나가면서 시그널 이게 떠 있잖아요. 뜨죠. 그때부터 막 진짜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한 11시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인가 8시 반쯤에 시그널이 나오죠. 뜨거든요. 잠이 안 와요. 계속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글도 안 써지고. 그럼 보다가 뭐 안 좋으면 뭐. 안 나오면 에휴. 에휴 모르겠다.
아휴,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맞아. 그리고 특히나 장르물 같은 경우는 하나가 삐끗하면 그 다음 걸 기획할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좀 돈도 많이 들고 좀 커버 안 된다 그랬지 약간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김희 작가님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시청률이라는 게 제작진 입장에서도 뭔가 시청률이 잘 나면 뭔가 이런 방향으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다음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계획을 할 수 있는 이게 좀 뭔가 좀 밑바탕이 되는데 맞아요. 예. 요게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좀. 약간 그리고 이거 안 돼. 약간 좀 그런 그렇게 식으로 돼요. 약간 좀 이렇게 간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거. 예. 안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얼컷 그러니까 너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아니야.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속상해. 예. 혹시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네.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관절? 관절? 왜요? 그러니까 이쪽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쪽 이제. 여기 팔꿈치 뭐 약간 이런 데가 약간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괜찮은데 요즘은 한 3-4시간 정도 약간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예. 똑같은 그래서- 자세로. 몸이 이제 정말 너무 막 쓴 것 같아요. 운동도 너무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모든 것들을 관절과 바꿨다 그러시니까 이게. 그것도 다음 질문 한번. 네. 네.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게으름을 주고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세요? 안 게으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작가 나오면 계속 치고 있잖아요. 네. 저게 가능하다고? 저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할 때인데 저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이 솔직히 가장 힘든. 그게 얼마나 힘들까. 작가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내일도 아닌데 너무 머리 아프다. 일단 도와주시기로 좀. 뭐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기사 쪽에 뭐 진짜 뭐 뭐든 뭐 혹시나 뭐 저도 없는 얘기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진짜요? 그 자리에서 막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아요. 쏟아내요 저는 막. 아니 근데 진짜 회의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좋죠, 막 좋죠. 집어 던지는 예, 사람 막. 있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저희 엄마랑 같이 촬영할 때도 없는 형 얘기해서 엄마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가만히 좀 계셔야 지금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이후로 방송 출연 안 하시겠다고. 우리 조셉을 잠깐 한번 만나보세요. 네, 어머니가-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조셉이 자주 드나들면서 김문희 작가님이 너무 좋다는 작품을 썼는데 보시는 분들이 김문희 작가님 작품이 이상해. 여기가 허황돼 줬지? 그 타겟이 점점 그쵸, 내려가요. 그게 타겟이 점점 내려가서 네, 갑자기 주지훈 씨가 그쪽에 베네핏은 뭐지? 자, 한번 퀴즈 맞힐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네. 네, 좋습니다. 자, 대규모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류가 멸망한 세계를 그린 SF 장르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묵시록의 영어명으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로 인해 인류의 멸망을 다룬 장르물을 좀비 이것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디스토피아? 네? 디스토피아. 자, 좀비 이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잠깐만 좀 바꿔도 돼요? 네, 바꾸셔도 됩니다. 나 잠깐만 미치겠네. 지금 틀렸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뭐 이제. 자, 정답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아포칼립토. 디스토피아. 네. 디스토피아. 자, 정답은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나왔는데. 이게 야, 근데 이거 아쉽네요. 네. 자기 백에서 네. 선물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뭐 여기 좋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카메라입니다. 조셉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까요? 아 오늘 뭐야? 아마 나왔어요? 제품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뭔데요? 슬레이트 클러치. 이거 뭐야? 이 슬레이트가 작품한테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게 슬레이트 또 클러치면은 아휴 이거 저기 라면 받침대로 쓰면 좋겠네. 아 근데 오늘 의상에는 딱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촬영장에 가실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여름에는 부채질 예, 좀 부채질 하시겠어요? 좀 하시고. 하나, 둘, 셋. 웃어.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내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도 괜찮겠어? 말해주세요. 진실을 미룬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면 승부할 생각입니다. 형님, 저도 알아낸 게 한 가지 있는데 하준이를 낳아준 이혜진 씨가 살아있어요. 그 이혜진이 하준이 튜터 강자경이야.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야 이제 뭐 거의 지금 우리가 122화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진짜. 흐르네. 근데 오늘 제가 입고 나온 바지가 산지 왜?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깐.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네. 제가 당황스러워서. 앉으세요. 앉으면 되나요? 예.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품위 있는 그녀부터 최근 마인까지 예측 불가한 스토리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드라마 작가 우리 백미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직접 좀 해주세요.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영화 뭐 이런 컨텐츠를 창작하는 작가 백미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지면 안 되는 걸 욕망하면 결국 그 끝은 파멸이야. 파멸? 난 절대 파멸 안 해. 뭐야? 이런 경력으로 우리 회사를 들어오겠다는 거야? 용감하네. 학벌, 나이, 성별 안 보는 회사라고 해서 지원한 겁니다. 용감. 그 사람은 자매님한테 어떤 존재였어요? 마인. 내 거요. 최근 들어 그 또 마인이 네. 굉장히 또 그 나경원 씨가 이제 그 마인을 너무 재밌게 봐서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옆에서 좀 같이 봤거든요 마인을. 이게 뭐 드라마가 그냥 멱살 잡고 끌고 들어갑니다. 막 휘몰아쳐요, 휘몰아쳐. 근데 마인을 좋게 보신 시청자들은 감히 얘기 드리는데 수준이 좀 높은 분들이시죠? 아 그래? 사실 그 수준이 솔직히 그래요. 나경원 씨는 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결혼 잘하셨네요. 드라마 하나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또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오늘 작가님이 김희선 씨가 예약해준 샵에 다녀오시겠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희선이한테 유퀴즈 출연을 얘기하니까 어디 그냥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희선
김선희가 그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협찬해 주셨어요. 아. 김선 씨한테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샵에 다녀왔어요, 저. 너무 아, 그래요? 떨리네요. 아니 그 백미경 작가님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2014년 SBS 단막극 강구 이야기로 이제 드라마 작가로 데뷔를 하셨고 2015년 사랑하는 은동아 네. 첫 장편을 선보였고요. 2017년 우리 힘센 여자 도봉순 품이 있는 그녀 두 작품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드라마 작가로 이름을 알립니다. 이후에 이제 2018년 KBS 우리가 만난 기적 최근 종영한 TVN 마인까지 흥행시킨 스타 작가님이십니다. 야 이게 뭐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드라마를 네. 또 우리 작가님이 좀 많이 쓰셨네요. 아, 네, 감사해요. 한 번은 감사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드라마 봐주신 분들한테 부족하게 쓴 저의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도 드리고. 근데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왜요? 생각을 계속했어요. 고상을 떨어야 하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성격대로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토크가 좀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면 부족에 지금 공복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악조건이라 가지고. 근데 그 작가님이 뭐 다른 그 뭐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좀 섭외 요청이 왔는데 네. 그리고 또 유퀴즈를 이렇게 또 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릴게요. 뭐 다들 하시는 얘기지만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전 사실은 제가 되게 오래된 톰 하디 팬이거든요. 근데 조세호 씨가 죄송합니다. 톰 하디를 닮았다는 얘기를 조세호 씨가 직접 올리신 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직접. 제가 한 건 아니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은 네. 이제 친한 형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야 이거 봐봐 요즘 이게 화제래.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악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야 이 사람 뭔데? 도대체 누군데? 악플이 이렇게 많고 딱 넘기자마자 나잖아. 한국의 보급형 뭐 토마디 해가지고 나. 보급형 토마디. 아니 그 사실 그 마이는 이제 재벌가에 숨겨진 그 미스터리. 제가 맞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이제 재벌가의 모습이 보통 다 그래요. 좀 이렇게 아나무인에 뭐 전체적으로 뭐 파국으로 치닫고 뭐 왜 그렇게 좀 그려지는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품위 있는 그녀의 경우에는 재벌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부유층의 이야기고 그런 부자는 되게 많아서 취재가 쉬웠는데 재벌은 처음이에요. 저는 재벌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썼는데 실제 만난 재벌들이 있어요. 취재차. 진짜 실제로 만나셨구나. 실제로 재벌들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분들 만나서 얻은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들의 굉장히 추악한 모습이나 이런 건데 그래야지 좀 전개가. 네,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이 전부가 돼요. 그러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품위와 존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있는 자들은 돈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잖아요.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고민도 없고 네.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고민을 할 거잖아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모습을 돈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재벌가를 배경으로 쓴 거지 마인도 재벌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연대를 얘기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편견에 맞서는 여자들의 얘기였어요. 그게 주인공들이 다 그렇잖아요. 미혼모, 그리고 새엄마, 그리고 성소수자. 우리 불행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 있죠. 뭐 나이가 많아서 저 사람은 못할 것이다. 저 사람은 뭐 학력이 낮아서 특히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 얘기들 다뤄보고 싶었죠. 수혁이가 후계자가 됐어. 알고 있니? 네. 넌 이제 구시대 신데렐라 레퍼토리와 계속 싸우게 될 거야. 세상의 편견과 맞설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네가 다치지 않는 결정을 하길 바래. 마인 같은 장르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어였을 때
서사도 강하지만 저는 그렇게 욕망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대체적으로 느낌을 좀 읽으셨죠? 제가 재능이나 성취 대비 야망이 큰 건 사실인데 솔직히 뭔가를 막 가지기 위해서 욕망하고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아니에요. 예, 뭐 쇼핑 이런 건 좀 안 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쇼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이게 옷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멋지셔서 한 번씩 하지. 어쩌다 한 번씩. 한 번씩 하죠. 한 번씩까지. 한 번씩 하는 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게 여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하는 게 뭐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은 쇼핑을 해야지. 저는 제가 안 좋은 혹시 좀 그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드라마 작가님에 대한 이렇게 좀 편견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 예민하다. 세상과 단절돼 있다. 약간 그래요? 드라마 작가님에 대한.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스타일이세요, 작가님은요? 저는 막 생태계를 휘젓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막 지금도 여기 휘젓고 다니시고. 아니 저는 토크로 막 휘젓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나가가지고 아웃도어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가 취재하는 방법이고 집에서 막 가만히 앉아서 창작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이 작가님께서 제가 이게 원래 영어 강사를 하시다가 드라마 작가님이 되신 거예요? really? 예. 제가 약간 진짜 이거를 지금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약간 강사님 하셔도 되게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정말 강사 능력이 작가 능력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잘 가르쳤어요. 제가 대구가 고향이라 네네네. 대구에서 영어 학원을 12년을 했어요. 12년이요? 네, 영어 학원을 12년을 했고 그래서 약간 그 원장님 느낌도 좀 있으셨구나. 제가 영어를 전공했고요. 제가 사실은 2000년에 네. 시나리오 작가 공모전에 당선이 됐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벌고 생계가 보장이 된 상황에서 다시 글을 쓰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강사를 할 때도 책을 제가 다 만들고 그 강사하실 때 책을? 네, 책을 제가 만들고 교재를 만드셨구나.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대구에서 3등급을 1등급 만드는 강사로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많았어요. 줄을 서 있었고 작가로 회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이때 월 수입이 어마어마하셨다고. 예, 돈을 되게 많이 벌었죠 그때. 이 당시에 월 수입이 뭐 실례가 안 된다면은 한번. 그 당시에 월 3천, 4천 이상을 벌었죠. 강사일 때도. 강사일 때도. 네, 강사일 때도. 네네네. 근데 이제 네. 어느 시점에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꿈이 원래 작가였거든요. 더 늦기 전에 이제 내 꿈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공모를 3번을 당선이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할 말 다 아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일 때도 미니를 한 10편 쓴 작가처럼 당당했어요. 담당자가 저에 대해서 모니터를 막 하는데 약간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네. 뭐라고요? 1권은 보고 지금 하시는 거냐고. 미움 털이 박혀가지고 계약이 안 됐어요.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니들이 안 해? 알았어, 딴 데 갈게. 이러면서 또 조절을 해요.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가장 큰 결심을 한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유퀴즈 나간다고 하니까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제가 지금 너무 거침없고 지금 제가 되게 자중하고 있거든요. 공복이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만약 공복이 아니고 수면도 제대로 하셨으면 오늘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복도 아니고 수면 제대로 했고 그 맥락 없이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되게 거침없어서 그냥 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했어요. 싫어, 나 한 번 할 거야. 유퀴즈잖아 이러면서 나간 거야. 나 토마디 볼래? 이러면서 역시 주변 얘기 안 들으셨네요. 안 듣죠. 그래가지고 자꾸 보니까 토마디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뭐가 있어요? 토마디가 있으시죠. 톰 조, 너무 좋아. 그래갖고 저는 그때 어디까지 했죠? 그 어디까지 하시냐면 이제 거침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날 안 싸우나 딴 데 갈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제가 결심한 게 저희가 작가님 몇 분 만나 뵀잖아요. 네. 작가님이 또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이런 작가님도 계시구나. 좀 굉장히 또 신선해요, 우리 작가님 그죠, 만나 그죠. 뵈니까. 재밌는 작가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추천해드릴게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전화 잘할까요? 예. 어떻게? 제 속에 들어왔다 가셨어요? 이제 약간 편해졌어요. 그래요. 네. 잘 됐네요. 개인적으로 좀 하나만 그냥 네. 궁금한 게 저는 딱 작가님 뵀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다라는 생각이 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은
자존감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렇고 타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려면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렇죠. 추구하는 가치가 건강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톰조가 살고 있는 만약에 지금 자존감이 낮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마디는 토마디의 매력이 있지만 조세호 씨는 조세호 씨만의 충분한 매력이 있고 이미 디 오리지널이에요. 조세호라는. 굳이 토마디 짭을 자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작가님의 특징이 우리 일상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네요. 짭. 예, 톰 하디 짭. 예. 아니 그 사실 작가님이 그 보니까 네. 집필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8년인데 사실 작품이 무려 이게 드라마가 7편이면은 이게 사실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 컴퓨터 파일에는 쓰다가 버린 기획물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작가들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컨텐츠가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기획하던 게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어요. 맞아.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돼요. 맞아. 돈과 시간 이런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그 작가가 가진 가장 큰 비애인 것 같아요. 대본은 저는 정말 재밌다고 썼는데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보조 작가가 대본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캐릭터도 너무 빠르고 설정도 식상하고 한마디로 혹평을 했어요. 그럴 때 상처를 받죠. 그렇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 폐기를 했어요. 다시 써야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작가의 대본을 아무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가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날려겨 주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작을 하나 했거든요, 드라마를. 그 드라마가 실패를 했어요. 제작 능력의 부족도 있지만은 작가의 대본의 문제점이었어요. 제가 잘못 쓴 거죠. 어쨌든 드라마가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작가의 잘못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다시 돌아가도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그렇지만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 드라마는 공공재를 이용해서 모두가 협업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채널에도 그게 좀 그렇고 힘들죠. 배우한테도 그게 힘들어요. 그렇고 나는 실패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괴롭죠, 그게.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통이 가장 크죠, 사실은. 시청률이 끝없이 추락을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져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뭔지 알아요. 어느 순간에 한 줄도 못 쓰겠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의 에너지는 끝났나?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8년 동안 8편이다. 그냥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진짜 빠른 분이다. 근데 이거는 성실함이에요. 네. 모든 작가님들이 다 성실하세요. 정말 다들 성실한데 저는 되게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보면 그죠? 제가 제일 사실 애정하는 작품은 힘센 여자 도봉순이에요. 아, 힘센 여자 도봉순. 네, 여성 히어로물로 쓴 거예요. 한국 최초의. 그렇게 시작을 한 드라마인데 개연성이 부족이랄까 이런 게 있지만 저다운 드라마? 저만 쓸 수 있는 장르다. 이런 작가는 이런 자신감 하나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럼요. 지금 멋있었어요. 멋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다 운이 좋게도 다 되게 연기 잘하고 정말 대본의 가치보다 더 이상을 연기해 주시는 배우들을 만났어요. 왜 저 여자는 다 이러는데도 하나도 끌리지가 않냐. 모든 것을 잃은 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 그거예요. 마이. 세상은 여전히 악에 맞설 힘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보영이가 박보영 씨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작가님 저한테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울더라고요. 근데 보영이가 촬영하다가 다쳤어요. 힘센 여자 도봉순이 좀 액션씬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보영이는 그 작품의 진위를 안 거예요.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단순한 로코가 아니라 남들이 뭐라 그러든 자기는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준 걸 알게 되면서 아 그래 그럼 뭐 보영이가 알아주면 된 거야라고 생각해서 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보영아 고마워. 그 작가님이 인터뷰하실 때 다시 태어나면 성공한 드라마 작가 남편으로 살고 싶다고 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냥 작가님한테 그냥 얘기한 건데 성공한 드라마 작가여야 돼요. 왜 성공을 해야 돼요. 예? 왜 좋아요?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는 돈 쓰러 다닐 시간도 없고 누군가 돈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드라마 작가가 되느니 성공한 드라마 작가 남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냥 저 영어 네. 강사하실 때나 네. 학원 운영하실 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 그때보다 훨씬 수입이 많죠. 저는 사실 그때 이미 작가를 시작할 때 저한테는 돈은 1번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안전 기반 위에 1등을 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꼴찌를 원해요.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고 또 도전하다 실패하면 또 품위 있는 그냥 마인 같은 걸 또 쓰면 돼요. 멋있으시다. 솔직히 돌아갈 곳이 작가님.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작가님 뭐 멋있으신데요. 예. 이런 자신감 진짜. 예? 지금 네이버 웹툰하고 웹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초능력이 생긴 아이들의 얘기예요. 그 우주 에너지를 맞아서. 오 재밌겠다. 그래갖고 근데 톰. 저는 뭐 작가님 오늘 처음 뵀지만 굉장히 저 작가님의 이런 생각 참 네, 사실은 멋있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많고 기상이 드높고 이런 것 때문에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아요. 또 말도 사투리를 쓰고 이래서. 근데 며칠 전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 제 친한 동생들이랑 치러 갔는데 골프를 어디서 배웠어? 자세가 기분이 좀 안 돼 있다. 대구 골프야? 이러는 거예요. 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좀 기분 나쁜데요?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뭐라 그러셨어요? 니 말이면 단주하나. 니는 강남 골프가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못생긴 게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니는 강남 골프가.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에티켓이 없는 거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화나면 대구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얘기하실 때 너무 좋았는데. 유퀴즈? 네. 네, 그렇습니다. 실로 옷감을 짤 때 세로와 가로 방향으로 놓인 실을 합쳐 이것이라 부르는데요. 이 두 방향의 실이 교차되며 옷이 완성되는 것에 빗대어 오늘날 이것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일이나 사건의 이것을 밝히다라고도 표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마리? 실마리. 아닌가? 자, 정답은요? 모르는 것 같아요. 경위입니다. 경위구나. 실마리가 아니에요? 이게 나도 모르겠어요. 자, 조셉. 제가 한번 뭐 좋은 선물들이 또 나오니까요. 네. 뭐 이게 누가 맞추노? 이런 걸 내면 어떡하노? 조금 어려운 가오리 가방. 이야 이거 와. 이게 가방이야 근데? 예쁘네. 여기 있네요. 어머나. 빵이 이렇게 맛있지. 이거 오늘 뭐 손을 좀 안 들려고 했는데 그냥 살짝만 찢어서 먹어야지 하다가 그럴 수 두덩어리를 뜯는 순간 끝이에요. 뭐 좋아하십니까? 단팥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아니 저는 그 카스테라 뭐 이런 거. 카스테라. 카스테라도 맛있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카스테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는. 오랜만에 자, 우리, 뵙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생은 장항준처럼. 정말. 스타일도 이게 점점 바뀌시네. 아무래도 그 어떤 뭐랄까요. 전반적인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변화가 있죠. 변화가 그럼요. 있죠. 맞습니다. 자, 20년 차 영화 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무비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무비테이너. 그리고 약간 뭐 감량하셨어요. 이렇게 얼굴도 좀 약간 예전보다 더 좀 작아지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그래요? 예. 이게 옷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인사
네네네. 또 트렌드에 맞게. 근데 진짜 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뭔가 스타일이 약간 그죠, 스타일이 그죠. 업되신 느낌. 약간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아니 이게 그 전반적으로 좀 그 몇 년 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지만 와인. 네? 그렇죠. 주종이죠. 와인. 네네. 그리고 전에는 밀크 커피만 먹었어요. 밀크 커피만. 근데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평냉. 네? 평양냉. 그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식인 느낌의 약간 네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근데 진짜 세련되셨다. 네. 아니 저기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거기서 카드 얘기하죠. 카드가 화제가 됐죠.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저희 남편이.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인생을 장항준처럼 뭐 그렇게 맞죠.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그 이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맞아. 제가 그 얘기 했죠. 왜냐면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김은희 씨 걸 같이 써요. 왜냐면 이거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조절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가끔 가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게 다르죠.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은희 씨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또 이야기는 몰랐네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근데 진짜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료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장항준 감독님 좀 귀여움이 있어요. 귀염상이야, 귀염상. 어렸을 때 대단해.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이름을 못 써.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숫자만 알고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범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제일 속상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좀 모자란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에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쳤잖아 이가.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영화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은희의 이제 김은희의 성공과 더불어서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감독님이 좀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원래 영화 연출부를 하다가 영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 개국 즈음에 예능국 FD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거기서 작가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능을 많이 봤고 제가 막 며칠 동안 자료조사하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이제 들은 내 한 달치 월급을 1시간에 받아가면서 새끼들이 아니 그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막둥이 후배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 왜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소모되는 걸 느껴요. 뭔지 알겠어요. 소모되고 이 대중들의 피로감을 내가 느껴요. 여기서 김은희 얘기했다가 여기서 카드 얘기하고 여기서 김은희 얘기하고 카드 얘기하고 차기작은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기 알쓸범작 같이 했던 이기현 PD라고 있어요. 이기현 PD. 그렇죠, 기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현이 또 일로 왔더라고. 네. 기현이 뭐 저기 한 1년 됐나요? 떠난 지가. 예. 기현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맞아요. 예. 제가 또 명문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명문대.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갖지 저 잘 때, 유재석 씨 잘 때, 조세호 씨 잘 때 저분들은 코피 쏟으면서 공부했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러고 잘 때. 사실 맞죠. 네, 그럼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들어가지. 예, 당연하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맞아. 앉아있는 그럼요. 옛날에 유재석 씨도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옛날에는 남사당패야 그냥. 남사당패요. 그렇죠. 양치질만 하고 하면 돈을 줘. 나 남사당파인데 형이 내 어깨에 올라가 있었을 거야. 세호 앞에서 속옷 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기현 PD가 일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기현아 그래도 너한테 내가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을 또 어떤 뭐 지식인들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너 서울대학교 입학 축하. 여기 또 함준영 나온 데는 또 기현이가 꽂았구나. 또 기현이가 한몫을. 기현이가 꽂았어 또.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은 장항준처럼 인생을 장항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썸방했다. 네. 고등학교 갈 때도 썸방 고등학교 갔어? 너무 시절이 좋아서 뺑뺑이 하는 시절로 온 거야. 네. 대학도 어떻게 붙었어. 너무 선방했어. 졸업도 무사했어. 선방했어. 그냥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위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생각하는 나.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90 겨우 쓰는 그 애를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선방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장항준 감독님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 같아. 선방했어. 내 스스로 조금 약간 이게 다독이면서.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의도 시간이.
솔직히. 야, 근데 입 밖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얘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식 안빈낙도의 삶. 어? 그 티나무 그늘에서 배 까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수박 먹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스마트폰도 하나 있으면 아주 괜찮단 말이지. 다시 보고. 사실 누구나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감독님이 우리 장준 감독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가 그냥 매일 누워 있는 줄만 알아요. 뭐 누가 입에 뭐 떠먹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아니죠, 감독님. 아니죠. 아니에요. 감독님 되게 바빠요. 진짜 차기작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아, 네네. 차기작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농구 영화를. 농구 영화요? 농구 영화. 네, 농구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그 초가 있었고 김은희 작가가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자기가 좀 각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각색해봐라. 그리고 각색을 했는데 김은희 작가 잘 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 2012년도에 부산 중앙고등학교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거의 농구부 해체 직전이에요. 부원도 5명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가 유명무실한 적인데 이제 근데 코치 월급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코치 월급이 아까운데 미울 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강양은이라는 공익근무 요원이 이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너 코치해. 이렇게 된 겁니다. 월급은 어차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네요. 그때부터 부임을 해가지고 공익근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이 학교에서 계속 농구부 코치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학교가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예선 통과를 못했던 부산 지역 예선 통과 못했던 학교였는데 그 해에 예선 통과를 해요. 16강, 8강, 4강을 막 올라갑니다. 전국 대회. 이게 보통은 서울에 있는 좀 명문 농구 있죠.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거의 20명이에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 농구팀은 6명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명이 예선 때 탈락, 부상 때문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 하면서 전국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5명이 교체 선수 없이 끝까지 올라.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결승전이 딱 올라왔는데 결승전은 당시 최강이었던 용산고등학교. 이야, 용산고가 농구 명문이죠. 감독님도 나오시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선수들은 사실은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5명이 모든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결승전 후반에는 마지막에 이제 3명만 뛰어요. 2명이 이제 오반칙하고 부상으로 못 뛰고. 3대 5로요? 3대 5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 언제쯤 클랭크린? 클랭크는 이제 내년 2월. 네, 내년 2월.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뭐 우리 한 작품 했죠. 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유부장 가자.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유재석 씨가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쵸.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자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 하고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유재석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한번 줘요. 유재석! 유재석!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사람들은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네.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물을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이렇게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아,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아, 나 무슨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는데.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네.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이 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그렇죠.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이제. 이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돈을 쓸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니까.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김은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처럼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네.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가마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 구하러 뛰어들 겁니다. 막 UDT 막 그걸 다 뛰어듭니다. 제작사.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 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예.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그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아 그래요? 저는 와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 사니까 막 경복궁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야. 아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그게 이게 아니고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무서워. 칼을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예. 김은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막 그 축배를 들 때 우리가 IMF를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가 98년이죠. 97년. 97년인데 94년인가 95년에 OECD 가입해서 우리도 선진국 됐다고. 맞아요. 축배를 터뜨리고 막 거품이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저는 오늘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서 본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생 중간 점검 정도를 한번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근데 조세호 늘상 뭐 여기에 뭐가 있어? 저는 뭘 여기 항상 항상 여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가 저의 어떤 창고입니다. 여기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것 덕목이나 뭐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쭉쭉 쌓는 건데 오늘 또 감독님께 또 한번 인생을 또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좀 뭐 공통점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내가 남기고 싶은 나의 위대한 유산이 있으십니까? 액수를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나의 유산. 나의 유산. 설마 감독님 남기고 싶은 유산을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결국에 다 그 태도와 그 마인드에 달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행이다 뭐 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원래는 반을 날렸어야 되는데 10%밖에 안 잃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언제든지 우리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고 그런 저의 좀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딸이나 우리 후배들이 좀 저한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그 영국 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면담 같은 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너무 불안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안정된 걸 가고 싶은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저는 뭐 이 영화 감독을 이렇게 하고 싶죠. 전 영화 배우로 하고 싶죠. 그럼 뭐 지금까지 너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네 의지대로 살기 힘들어져.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이제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네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100년을 살 텐데 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0%만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어. 그래도 10분의 1은 인생에서 자기 맘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가끔 상담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유퀴즈 예스. 예스. 자, 이것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탕왕은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는 거왕을 몰아내며 임금이 덕이 없어 백성들이 이것에 빠졌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힘든 삶을 진흙탕과 숯불에 비유한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탄? 도탄. 도탄. 정답입니다. 야, 인생은 장주처럼.